네, 계속해서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엔터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현지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한학령 해제 기대감에 좀 엔터주 주목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그 텐센트 관계자가 우리나라 기획사분들을 만났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엔터주 수혜를 받겠죠? 아무래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중국인 멤버가 소속된 아이돌 그룹의 경우에는 뭐 중국 본토에서 이제 공연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은 해볼 수는 있는데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 정말 가시화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알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다만 중국은 여전히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영역의 지역이고, 그리고 한알령 이후로 지금 엔터 4사의 중국 비중이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혜가 기대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인 멤버가 좀 많이 포함된 그룹이 아무래도 가지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회사 중심으로 좀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결국에는 좀 구체화되고 난 다음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팝 공연 시장 또 호황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나 파리에서 이런 아티스트들, 국내 아티스트들을 또 초청하는 또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특히나 모든 지역에서 공연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공연이 되면서 이제 공연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다양한 축제들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이제 다양한 아티스트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보셨을 텐데요. 예. 이 현상을 이제 최근에 좀 음반 판매랑 관련 지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2022년 작년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좀 제한적으로만 투어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유럽 중심으로 국내 가수들이 투어를 많이 돌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인지도가 그 지역에서 올라가면서 당연히 투어 이후에 이제 음반 판매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연간 8천만 장의 음반 판매를 이제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연이 재개된 영향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K-팝 아티스트들이 서구권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와 영향력이 올라간 영향으로 이렇게 국내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활발해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서구권에서도 우리 K-팝 스타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또 음반 판매량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엔터 관련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였죠. 이 SM 인수 관련해 가지고 SM 공개 매물수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결국에 이제 경영권 문제로 인해서 뜨겁게 주가가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만 원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다행히 오늘은 좀 살짝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주가 향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쵸. 이제 오기 전에도 하이브 공시를 보고 이제 하이브에서도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라는 의지를 예. 또 직접적으로 밝혔고요. 그래서 사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개 매수가 종료되는 오늘 24일 이후에 당장의 기대 모멘텀은 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조금 하락을 추가로 할 것으로 예. 예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개 매수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매력적인 수준까지 하락을 했을 경우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지금 펀더에서도 상당히 개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추가 반등은 또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카카오가 인수를 하고 나서도 카카오가 인수하고 나서 이제 SM 3.0에 대한 전략이 실제로 가시화될지 이게 얼마나 이익을 끌어올릴지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이후에 또 추가 상승 여력을 보임에 따라 반등 가능성 기대합니다. 이 SM에 대한 그래도 이제 목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들이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정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면 조정을 바라보세요? SM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제 의견이 네, 이제 투자 판단에 그쵸? 참고하셔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아무리 많이 빠져도 8만 원 언더까지는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이제 8만 원이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가격대긴 하지만 이제 공개 매수 오기 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기본 펀더, 지금의 수급 외에도 기본 펀더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주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한 8만 원 근처까지 가면 이제 다시 추가 매수 세력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이브는 어떻게 보세요?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고 공시가 나왔고 만약에 성공할 시에 한 1,100억 원 정도의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사실 이제 하이브의 공시를 보고 굉장히
좀 고민할 거리가 많아졌어요. 음.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공개 매수에 어쨌든 전량 지분을 다 매도한다는 의사를 폈기 때문에 예. 그러면 SM과의 플랫폼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좀 DOE가 오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털고 그냥 시세 차익을 얻고 이제 예. 그 돈으로 다른 레이블을 인수한다라든지 얘기했었듯이 이제 북미나 남미 쪽으로 예. 그런 자금을 모은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럼에도 이제 당장 모든 지분을 다 턴다는 얘기나 이게 서서히 턴다고 그쵸. 얘기를 했으니 예. 뭐 플랫폼 협업을 하면서 또 이걸 정리하려는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하이브의 영향이 SM에서 조금씩 덜어지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보시는 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다른 엔터사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엔터사들 가운데 최선호주를 꼽으신다면 어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예. 조금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이제 엔터 4사 중에서는 저는 YG 엔터를 조금 선호합니다. 이유가 아무래도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이슈가 엮여 있기 때문에 YG 엔터가 조금 나머지 3사 대비해서는 투자하기 좀 편하시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 월드 투어 일정이 계속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리에서도 이제 8만 명까지 모객이 가능한 그런 경기장을 또 이번에 확정 지으면서 이익 체력이 좀 개선이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테마, 실적, 펀더에서도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엔터지 가운데는 YG를 말씀해 주셨고요. SM, 하이브, YG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가 남잖아요. 그래도 JYP 네.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JYP도 너무 좋아요. 좋다라는 게 사실 이렇게까지 트와이스가 이번에 또 그 소파이 스테디움이 또 조기 매진이 됐고요. 예. 미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와이스가 빠르게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되는 게 이제 스트레이키즈겠죠. 그렇죠. 조만간 앨범도 그리고 투어도 또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A2K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 현지 걸그룹 또 조금 가시화되면서 JYP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리고 펀더에서도 놓고 보면 엔터 4사가 다 모두 좋아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투자 판단을 현명하게 하시는 예. 것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엔터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들어봤고요. 이 콘텐츠주들 가운데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콘텐츠주들 뭐 실적도 좀 그렇고 주가도 부진한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특히나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TV 광고 시장이 굉장히 침체에서 벗어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TV 광고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제작사들, 인수한 제작사들이 연이은 실적 부진을 내고 있으면서 1분기가 생각보다 이익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콘텐츠가 흥행함에도 조금 주가는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TV 광고 시장 자체가 계속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인수한 제작사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 영업 손실이 좀 큰 폭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분기 분위기는 콘텐츠주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콘텐츠주들 올해는 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디가 있나요? 이제 올해 연간으로는 당연히 실적이 개선이 될 수밖에 그쵸? 없어요. 예, 네. 왜냐하면 너무 손실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3월 29일에 이제 첫 미국 드라마 더 빅도어 프라이즈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모두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작품임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좀 평가가 좋게 받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2 제작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지역이 확장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작품이고요. 이 외에도 넷플릭스를 비롯해 지금 글로벌 OTT랑 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진행을 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익 체력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면은 뭐 비싸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많이 하단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스튜디오 예. 드래곤은 추천드립니다. 예, 콘텐츠주들 가운데서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최근에 뭐 영화나 OTT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뭐 영화들 가운데서는 흥행하는 게 딱히 없기는 해요. 워낙 또 OTT가 강세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좀 빈약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영화나 OTT 관련주들 같은 거는 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놀랍게도 이제 예. 메가박스, 그러니까 콘텐츠리 중앙이죠. 예. 콘텐츠리 중앙에 이제 영화 사업부는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CGV도 국내만 놓고 보면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 안 좋아 보이는데 실적으로는 나름 흑자를 내고 있는 거죠. 예. 이 배경이 아무래도 이제 비용단을 조금 줄이고 대신 평균 티켓 가격, 요새 영화 가격 맞습니다. 비싸잖아요. 네. 예, 티켓 가격을 높이고 또 이제 많이 사 먹고 하다 보니 그만큼 이제 이익 자체가 조금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1분기가 원래 영화에서는 성수기가 맞긴 합니다만 예. 콘텐츠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볼 작품이 없었기 네.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좀 시비 전환 이런 물량 부담도 있고 그리고 당분간은 1분기는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엔터주라든지 콘텐츠주들, 뭐 영화 관련주들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역시나 꼽자면은 그래도 엔터주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어지럽지만 네. 좀 불편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엔터를 단기적으로는 가장 선호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제작사들 그리고 예. 그 다음이 이제 극장 관련주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미디어 엔터주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